정오 종합뉴스. 5월 2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옥시레키 밴키저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광장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옥시레키 밴키저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타 샤프달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드린다며 당사는 피해를 보상해드리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수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소속 당선인이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64살 김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천헌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선인 가운데 첫 검찰 소환으로 알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럼 저도 당선된 후에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리를 없이 이렇게 제가 조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저 스스로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나와서 검찰이 원할 때 조사를 받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5일에서 29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3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1.0%로 3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8.4%로 1위를 기록했고 더민주는 27.6%, 국민의당은 24.9%, 정의당은 8.7%였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25.2%로 16주 연속 1위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1%로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4%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직을 줄 수도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애국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때 제1야당 총재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여당에 양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줄타기를 한다, 또 무슨 선을 넘는다 하는 것은 더욱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라며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비판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박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이용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녹취록 사건도 그렇고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이용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그 녹취록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어머니가 그분 보고 대선 출마해라 하고 권유하셨다고 어떤 종편에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러시던데. 또한 김 위원장은 더민주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그 2차로 임명한 비대위 자체가 중앙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편법적으로 만든 기관이고요. 어쨌든 이 비정상적인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가는 것이 일단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중앙당이 잘해서 총선을 잘 치렀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헌상 대표가 물러났을 때 2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당 내외의 사람들은 그분이 비상 상황에서 잠깐 도와주러 오신 걸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그분이 선거 후에 하신 것들을 보면 당론과 위배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고 당내 일부 분들이 전당대회만 열면 분열이 된다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주정당에서 경선이란 거는 축제지 내분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어저께 나온 것도 보면 호남에서 김종인 대표가 방문하신 후에 10%가 폭락했는데요. 지지도가. 그리고 제가 듣기로 광주의 지방의원들이 그분 방문했을 때 기자간담회 나오라고 했는데 전혀 한 분도 안 나오셨고 오히려 그분이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희호 여사가 대선 출마를 권유한 적이 없다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여사가 제게 편지로 선물을 보내주신 내용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홍걸 씨 얘기하는 것을 제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자 간의 한 얘기는 천륜이고 저와 이 여사 간에 얘기한 것은 일륜인데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그리고 김홍걸 씨 말에 내가 일희일비하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가 오늘 국민의당을 찾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과 우리 시부모님은 아직도 건강이 안 좋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도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며 이런 일이 우리 집, 예강이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계속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해운업계 100대 기업 중 절반가량이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한국이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운업계 100개사의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51곳의 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 고위험 기업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100개 해운사 중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기업은 13곳에 달했으며 부채 비율이 무려 1000%를 넘는 곳도 18개사에 달했습니다. 부채 비율 400% 이상, 1000% 미만 기업은 20개사였습니다. 어제 노동자를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광장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주산조합원 4만 명이 참석한 5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계약 정책 필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3시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2016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노동계약 필기와 최저임금 만원 쟁취, 주 35시간 노동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6일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불확실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지적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달 2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저강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이 같은 활동이 보수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핵실험 임박을 보여주는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8노스는 과거 2차와 3차, 4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북쪽 갱도에서 2대의 차량 또는 트레일러, 그리고 몇 대의 광물 운반용 수레가 포착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 의원 14명과 민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정원 전행, 인권 침해, 헌법 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에 제주도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